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법인 대표가 사퇴했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경제산업부 이재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지금 결국 쿠팡의 국내 법인 대표 교체됐군요. 네, 맞습니다. 그제 쿠팡 국내법인의 박대준 대표가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 11일 만인데요. 제가 지금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전체 책임을 지고 있고 제가 한국 법인의 대표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쿠팡의 모회사이자 미국 기업인 쿠팡 INC의 해럴드 로저스 최고관리 책임자가 임시 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이제 국회 청문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 네. 쿠팡의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김범석 의장을 보호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란 비판이 나옵니다. 국회는 오는 17일 청문회에 김 의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김 의장은 아직까지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유출된 정보가 너무 많아서 역대급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짚어보죠. 그럼 어떤 정보가 어떻게 지금 유출된 겁니까? 네, 조사 결과 유출된 계정의 수만 약 3,370만 개입니다. 네. 쿠팡 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 수가 약 2,5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사실상 쿠팡 가입자 전원의 정보가 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입자들의 이름은 물론 또 배송지 주소록에 있는 전화번호와 주소, 또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네. 단 카드 정보 등 결제 정보와 또 패스워드 등 로그인 관련 정보는 빠져나가지 않았다, 유출되지 않았다고 쿠팡 측은 밝혔습니다. 지금 이 계정의 수가 3천만 개가 넘는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청난 양인데 어떻습니까? 이런 정보, 이 엄청난 양이 한꺼번에 유출이 가능한 겁니까?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직 유출 경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예요. 네. 유령 용의자가 있는데 지금은 쿠팡에서 퇴사를 한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입니다. 이 직원 쿠팡의 인증 시스템 개발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쿠팡 내부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인증 토큰이라는 이 출입증 그리고 출입증에 찍어주는 도장격인 서명키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 직원이 퇴사를 한 뒤에도 서명키를 갱신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이 담당자가 퇴사를 하면 이 서명키를 갱신하거나 삭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네. 기본적인 보안 절차인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셈이고요. 경찰은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 직원을 정보통신망 침입 그리고 비밀 누설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지금 이번 개인정보 유출 관련돼서는 유출된 것 자체도 참 큰 문제인데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쿠팡의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비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쿠팡의 구매 내역 등을 해킹했다는 이 협박 메일을 받은 고객이 네. 이걸 처음 쿠팡에 알린 게 지난달 16일입니다. 그런데도 쿠팡은 나흘 뒤인 20일에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걸 신고를 했고요. 네. 관련 법을 보면 정보 유출을 인지한 뒤에 72시간 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쿠팡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서 18일에 유출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경찰 신고는 또 이보다 일주일 뒤인 25일에야 이루어졌습니다. 또 초기에 고객에게 보낸 공지를 보면 유출이 아니라 노출이라고 적었어요. 네. 공식 사과문도 보면 고객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라는 표현만 있을 뿐 유출이라는 언급이 초기에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사고 심각성을 축소한 걸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개인정보의 지적 뒤에야 문구를 노출해서 유출로 수정을 했고요. 또 쿠팡 탈퇴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그런 비판이 꾸준히 나오고 있잖아요. 예. 개인정보의 요구에 따라서 쿠팡은 멤버십 해지 과정을 최근에 간소화했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워낙 많은 숫자가 지금 유출이 된 거라서 참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 또 가입한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이렇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쓰일지 또 언제까지 쓰일지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거가 2차 피해인데 어떻습니까? 2차 피해 관련돼서 혹시 뭐 신고라든지 이런 거 들어온 거 있습니까? 네, 지금 이번 사태 이후에 쿠팡 계정에 대한 비정상적인 로그인 시도가 있었다는 신고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또 쿠팡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또 스팸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는 신고도 접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그인 관련 정보는 유출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 사례도 현재까지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소비자들의 이 불안 심리를 악용한 그런 범죄가 발견이 되고 있는데 먼저 피싱 범이 고객이 신청하지도 않은 카드가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발급됐다고 속여서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범죄가 경찰에 신고가 됐고요. 예. 또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 물품 배송이 지연되거나 누락됐다고 속여서 특정 링크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수법도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은 출처 불명의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는 절대 누르지 마라. 그리고 즉시 삭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쿠팡에 대해서 당연히 소송 절차가 이어지겠죠? 네, 맞습니다. 집단 소송 움직임이 있는데 지금 법무법인별로 집단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사람만 많게는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만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배상액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전에 2014년에 KB국민, 또 NH농협, 롯데카드, 또 2016년에 인터파크와 모두투어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때 법원은 한 사람당 최대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네. 변수는 이 쿠팡 미국 본사에 대한 미국 내 집단 소송인데요.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배상 액수를 크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2021년에 미국의 이동통신사 T-모바일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고객 7,6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합의금으로 약 5천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